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결혼은 못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영상이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블라에 올라왔던 글을 제가 그때 소개를 했던 거고 그 제목이었습니다. 국제결혼하는 건 좀 못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새로운 떡밥이 있는가 해서 찾아보니까 파리쿡에서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2024년도 7월 30일에 올리신 글인데 여기는 약간 여초입니다. 그리고 나이대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높습니다. 다른 여초 사이트보다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왜 남자들은 국제결혼까지 하면서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주로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통해서 결혼하는데요. 사기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 결혼에도 문화 차이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한국 여자를 사귀면 돈이 많이 나간다고 불평하는데 오히려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면 돈이 더 들어가고 베트남 여성 친정까지 돈을 붙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6,900조의 수고 보니까 댓글도 한 70개 정도 달렸거든요. 61개가 달렸는데 댓글 내용도 제가 쭉 보니까 전혀 맥락을 못 잡고 있어요. 여기가 아무래도 요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일단 하나씩 제가 한번 반박을 해볼게요. 사기를 많이 당한다. 어디 가나 나쁜 사람은 있죠. 있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3년 이내에 이혼하는 건수가 비율상으로 보면 한 10% 정도 돼요. 그리고 여가부 통계 자료에 나와요. 여성가족부 자료에. 그거 감안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는데요. 오히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율로 본다면. 그리고 사기? 여기서 사기는 보통 이제 그런 거죠. 그냥 한국 국적 취득하고 이제 도망가는 건데 요즘은 한국 국적 취득하기 엄청 어려워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거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보면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뭐 한국에 안 오는 경우, 한국에 왔다가도 바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래가지고 피해가 발생했다 쳐도 중개업체 통한 그 비용, 응이라든가 그 플러스 알파 하면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한국 결혼 잘못하게 되면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자, 한국 결혼에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이론이 뭡니까? 스탐들콜론. 예를 들면 페미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죠. 숨기다가 이제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낳은 이후에 돌변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혼수를 준비할 때도 자기 돈이 아닌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와서 준비한다는 마통론. 그리고 혼수 같은 경우도 뭐 장기 카드 할부로 24개월, 36개월 자기 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하고 남편 돈으로 돈을 갚는. 그리고 도축론. 꽤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이혼을 생각하는 거야. 실제 그건 변호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나중에 이때 재산 분할 관련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를 감안하게 되면 피해 사례로 봤을 때 한국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데미지로 보더라도 한국이 저는 훨씬 크다고 봐요. 베트남, 예를 들어 베트남이다. 여기는 거의 다 그냥 도망가고 말아요. 재산까지는 도축이 안 당한다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한국 국적 취득하기 요즘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도망만 가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이혼을 많이 하기도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전에도 보여드린 자료에 있는데 이혼율이라는 거는 따로 지표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장기간의 혼인 건수, 이혼 건수를 가지고 평균을 낸 건데 한국 커플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2022년도까지 했을 때 40.87 나와요. 그리고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2022년도까지 했을 때 22.24가 나와요. 오히려 작게 나온다니까? 작게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한국 여자를 사귀면 돈이 많이 나간다고 불평하는데 이거는 팩트잖아요. 여자들이 돈을 안 쓰잖아. 무조건 남자들한테 해줘. 집도 남자가 준비하고 여자들은 혼수 준비하는데 혼수 비용은 거의 변동이 없죠. 오랫동안.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남자들한테 그걸 많이 전가를 하잖아요. 남자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죠. 조금 이제 낮춰서 하다못해 뭐 빌라라든가 뭐 이런 데서 시작하자고 하면 우리 여성들이 그거 수용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586 아버님들이 그러면 내 딸 못 주겠네. 뭐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국제 결혼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 부담을 안 준다니까? 오히려 돈은 한국 결혼이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면 돈이 더 들어가고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일단 그 뭐라고 할까요? 기준치가 달라요.
한국 여성들은 기준치가 엄청 높아요. 소비 성향도 커요. 상대적으로 베트남 여성이 낮아요. 그리고 베트남 여성 친정까지 돈을 부채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 경우는 요즘은 많이 줄었대요. 그리고 미리 이야기하면 돼요. 이야기해가지고 돈을 부채야 되는 케이스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돈 부채지기 싫다. 그러면 이제 보통 베트남은 모계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한테 생활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인 건데 본인이 직접 돈을 벌 수 있게만 해주면 본인이 직접 나가서 돈 벌어서 부모님 집에 돈 보내고 본인이 또 생활비 보태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을 국내로 초청해가지고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또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도와준다고 해도 제가 듣기로는 30만 원 정도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30만 원,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국 여성과 결혼할 때는 뭐 처갓집에 안 도와줘요? 도와주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저렴하죠. 제가 볼 때 이거 참 한국 여성들이 좀 불안불안한가 봐. 견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우린 도태가 맞으니까 고귀하신 한국 여자 안 만나고 국제결혼 할 거니까 제발 신경 꺼주시길이라고 하셨는데 국제결혼 관련된 글이 제가 볼 때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남자들이 이걸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여자들도 언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글 내용이 이래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거 팩트도 안 맞잖아요. 이혼율 같은 것도 통계청이나 자료 다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사기 결혼이고 뭐 이런 거 한국하고 비교하면 한국이 더 많은데 전혀 이거 팩트도 없이 그냥 내피셜로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연애는 여자가 결정하죠. 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혼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거는 남자가 결정해요. 남자가 이제 결정하는데 근데 사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많은 젊은 남자들의 인식이 뭐냐면 한국 여자는 그래도 언어가 같으니까 좀 성질 지랄 맞아도 뭐 연애용 정도까지는 수용 가능한데 결혼까지 하기에는 이제 남자들이 한국 여성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껴요. 별로다는 인식이 강해지죠. 왜? 너무 늦은 나이에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또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아도 건강한 아이가 안 나올 가능성이 지금 올라갔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뭐 남편에 대한 존중, 배려, 감사 별로 못 받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들은 그런 거 있어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효자가 된다는 말을 합니다. 특히 결혼한 이후에 그 말을 더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 여성분들 뭐 시부모님 알기를 개같이 알잖아요. 어? 시부모님 알기를 그냥 거의 뭐 경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거를 뭐 어떤 제품으로 가정을 했을 때 구매자 입장에서 이 제품이 중고 상품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한테 손때가 탔어. 소유자가 너무 많이 바뀐 중고차야. 그리고 침수 이력도 있고 뭐 사고 이력도 있고 또 나중에 결혼하고 이혼한 이후에도 AS 등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죠. 너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니까 아이를 잘 못 가지니까 뭐 시험관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또 전 세계에서도 없는 산후조리원 같은 이상한 득보잡 문화도 있죠. 그러니까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축 들어가야 되고 브랜드 있는 거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눈높이가 다 높잖아요. 차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소득보다 더 좋은 차를 여성분들이 원하잖아요. 그리고 때때마다 한 번씩 해외여행 또 안 보내주면 난리 치잖아요. 그리고 기념일마다 한 번씩 명품 하나 사달라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물론 모든 여성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여성이 많다니까 실제로. 그러면 어느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아까 앞에도 파리콕 아줌마 이야기로는 뭐 베트남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해외 여성들은 이게 물론 제가 볼 때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준이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상대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보다는 조금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하는 게 그리 안 크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하더라도 한국 여성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비싼 거 해줘야 고마움을 느끼는데 해외 여성들은 안 그렇다니까 그냥 몇만 원짜리 사줘도 고맙다고 막 울고 그래요. 그리고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기 싫은 거예요.
불매하는 겁니다. 불매. 자,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이제 불매하고 이제 수입산을 사겠다는 거죠. 우리가 제품으로 본다면 해외에 있는 상품을 산다는 거예요. 구매자가. 그러면 국내에 있는 판매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낮추든지 아니면 품질 개선을 해야 팔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이 하는 방식이 뭡니까? 쌍팔년도 방식의 가스라이팅이죠. 무조건 내려치고 막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먹혀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인터넷만 딱 쳐도 엄청난 자료들이 나와요. 그냥 정보가 그냥 홍수예요, 홍수. 그리고 더군다나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국제 커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좀 서칭해 보면 한국 여자하고 뭐 한국 남자 커플들의 그런 거 봐도 별로 행복한 게 안 보여. 저도 봐도 한국 커플들은 별로 안 행복해 보여. 그리고 한국 여자와 해외 남자도 보면 별로 안 행복해 보여.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남자와 해외 여성의 그 커플의 영상들을 보면 부러워. 행복해 보여. 동경하게 돼. 그러니까 이런 자료, 또 통계적 자료도 다 나오잖아요. 이거 아까 이런 거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 18.40, 한국 커플의 이혼율 40.87, 한국 남자와 베트남 22.24 이런 자료들이 다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쌍팔년도 가스라이팅은 이제 멈추시고 대한민국 여성들 스스로가 가격을 낮추시든지 품질 개선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미 30 넘은 분들은 이거는 제가 볼 때 유통기한이 저는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이제 출산을 고려했을 때 32, 33 요 위로는 제가 볼 때 이제 상품 가치가 없다. 여성으로서. 만약에 아이를 안 낳을 거면 관계없죠. 근데 이제 아이를 낳을 거면 이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길에서 지나가다 50살 정도 되는 엄마가 20살 초반 보이는 딸들한테 원룸을 청소하고 나오면서 이거를 뭐 엄마한테 시켜요? 에라이. 딸들과 쓰레기를 버리시고 하는 말. 우리 딸들은 꼭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청소하는 아줌마 두고 살아야겠다. 이 지랄. 참고로 딸들 면상이 중하였고 돈 많은 남자가 미쳤다고 이들을 만나냐는 생각에 실소를 하고 걸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보면 그 청소업체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유튜브의 영상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는데 청소해주는 업체들 중에서 이제 비율상으로 보면 남자보다 여성이 훨씬 많대요. 그리고 여성 집이 훨씬 더럽대. 제가 그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엄청 더러워요. 물론 깨끗한 여성도 있습니다. 근데 더러운 여성은 엄청 더럽더라고요. 완전 그냥 쓰레기 더미야. 나는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참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돌아가는 거 모르시는 딜러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 같고. 근데 일단 제일 또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어머니들이 이거는 제가 볼 때 잘못한 거야. 이거는 제가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주로 딸들한테 했던 말이 뭐예요? 남자 별 것 없다. 내가 살아오니까 남자 별 것 없더라. 돈 많은 남자 만나라.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돈 많은 남자 경험해 본 적 없잖아. 그 돈 많은 남자가 아무 여자나 데려가요? 어느 정도 여자도 스펙이 돼야죠. 나이가 어리든 얼굴이 이쁘든 뭐 학력이 좋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씨뿔 아무것도 없는 애한테 남자 별 거 없다. 돈 많은 남자 만나라? 아니 그게 되냐고. 자기 딸 상태를 좀 인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보면은 요 케이스도 그런 거죠. 원룸에 살면서 쓰레기를 엄마한테 대신 치워달라는 것 같네. 면상은 중한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 수준에 안 맞게 눈만 뗐다 높여버리는 거예요. 엄마들이. 딸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건 비판하고 싶습니다. 저보다 윗세대지만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뭐 제 개인의 사견인데 착실하고 착하고 근면성실하고 너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라. 이게 옳은 게 아닐까요? 그냥 돈만 봐라. 아니 돈 많은 남자가 만나주나요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돈 많은 남자만 만나다 이러다가 거의 다 먹보 당해요. 먹보 당하고 어떻게 보면 한참 결혼시장에서 인기 있을 때는 요런 애들한테 만나다가 먹보 당하고 결국은 나이가 이제 좀 차가지고 그때 가서야 땀 남자 찾으려고 하면 남자들이 없죠. 요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적으로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오히려 딸 인생 망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손절하는 한국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SNS라든가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지고 한국 여자에 대한 나쁜 인식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덕후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도 요초입니다. 해외 거주 토크 카테고리인데 여성분이 올린 거죠. 거의 요초니까. 일본 와서 느낀 건데, 한국 남자는 수요가 많은데 한국 여자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이것도 성별 문제려나? 뭐라고 하지? 일본에서 한국 남자 만나고 싶다고 하고 실제로 내 주변은 한국 국적 남자들은 인기가 있거든? 그런데 한국 국적 여자는 한국이랑 똑같은 거야. 한국인이라고 남자들이 막 다가오고 그런 거 많이 없는 것 같아. 이거 글 문제될까? 지울까? 이것도 성별 문제인가라고 덕후에 글이 올라왔는데, 한국 남자는 일본에서 인기가 있다는 거죠. 한국 여자는 인기가 없다는 내용인데, 아니 상식적으로 여자력이 뛰어난 쓰시녀도 잘 안 만나는 일본 남자들이 기가 센 거지 근성 마인드가 이빠이 있는 김치녀를 만나겠습니까? 여자력 있는 쓰시녀도 안 만나는 일본 남자애들인데 어떻게 김치녀를 만나겠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통계를 보면 그걸 세부적으로 뜯어간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봤는데 지금 안 가져왔는데, 우리나라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제결혼 보면 미국이 제일 많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는 한국인데 이중 국적이었다가 미국의 시민권을 선택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분들이 보통 이제 좀 부잣집 자제들이 많죠. 아니면 아버님들이 뭐 예전에 뭐 교수하다든가 뭐 박사했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외교관 그 케이스예요. 그 케이스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국제결혼 아닌 게 많기 때문에 한국 여성들의 국제결혼은 의외로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